네, 안녕하세요. 로일러더러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금일 횡보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21선만 넘어가주면 다우, 나스닥 모두 좋다. 나스닥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양대 증시 모두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에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으로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했고, 나스닥은 먼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오늘 새벽까지도 추가적으로 15,000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우리가 10,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만스닥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000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의 이슈를 보면은 하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9월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제 그 중도 의원들이 좀 이제 의견 격차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 의원 쪽이 좀 많이 포섭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상원에 미리 통과됐던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 9월에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9월 27일까지는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 그 건설 쪽 같은 도로 교량 이런 건설 쪽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철도나 항만이나 이제 통신 인프라 쪽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9월에는 이미 예정된 호재가 하나 있으니 관련주들을 미리 추려 놓으시고 9월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한 9월 이제 중순 전후로 해서 이제 천천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45% 정도 된다. 그리고 12월에 시작 가능성이 35% 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 2022년 9월에는 종료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면서 본인들의 추측을 내비쳤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이 3,150포인트 부근 오면은 한 차례 이제 눈치 보기를 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이 코스피가 조금 최근에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뭐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도하는 시장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뭐 1,600억 정도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금융 투자는 크게 제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투신 쪽에서 좀 강력하게 좀 오늘 매수가 들어왔네요. 이거는 좀 투신 쪽은 이제 의의가 있다. 수신이나 사모펀드 쪽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연기금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데 이쪽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지 않느냐. 금융투자는 이제 프로그램 자금이나 이런 이 액티브 자금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자금이 많아서 금융투자는 이제 저희가 신뢰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급이 이제 나쁘지 않다,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선물은 중립, 거기에 이제 내일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호재냐 악재냐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출렁 거릴 텐데 만약에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위쪽 방향으로 해서 한 3,180 이상 정도를 쳐주고 올려준 다음에 올려주고 뭐 3,200까지 하면 제일 좋고요. 3,200 한 7, 80 정도 간 다음에 80 전후 간 다음에 밀린다라고 하면 기존의 저점보다는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어도 기존 저점보다는 위쪽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3,200까지 돌파 시도 나온다라고 하면 3,150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악재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악재로 인식하는 구간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 정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뭐 코로나에도 소비가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하는 부분도 좀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번에 대규모 추경을 하죠. 그러면 정책이 좀 엇박자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엇박자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기존 저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혹은 살짝 뭐 이탈시키면서 투매 물량 한번 걷어내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정도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임 이제 삼성에서 240조 투자 얘기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되고, 주말에 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으니까 눈치 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은 오늘은 뭐 나쁘진 않았다. 좋은 수급도 아니지만 나쁜 수급도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눈치 보기 수급이다. 코스닥은 이제 1020포인트 부근 정말 강력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980포인트까지 이탈하면서 약간의 경계감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해주면서 역시 코스닥은 문제가 없구나. 역시 강하구나. 수급도 좋았고, 이탈할 구간만 살짝 이탈한 다음에 툼에 살짝 이끌어내고 바로 회복하는 거, 역시 코스닥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1020포인트 거의 닿았습니다. 그럼 내일 정도면은 살짝 이제 건드려보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건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뭐 쉬었다 가더라도 코스피는 살짝 우려감이 있어도 코스닥은 별로 큰 우려감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뭐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이제 뭐 대외 변수가 아니면 뭐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중에도 2천억대 이상 매도하다가 마감 동향 보면은 절반을 줄이면서 꼬리 달고 쭉 올라오죠. 이런 강한 수급 보이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이 좀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자신감을 갖고 회복되면은 위쪽 방향으로 1050포인트 돌파해서 또 다시 한번 뭐 최고가 달성하면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전일 대규모 발표, 삼성그룹의 대규모 발표 이후에 오늘은 뭐 살짝 쉬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듯이 77,000원 부근 정도까지, 76,000원에 77,000원 요 구간 정도까지는 건드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것은 해줬습니다. 해줘야 되는 만큼 다 해주고 싶으면 한 78,000원까지 가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아직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대규모 투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룹 총수가 복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힘 정도는 실어주고 있다. 삼성이 마냥 무너질,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뭐, 디램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는 있었지만, 그 정도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뭐, 투자에 대한 발표 그리고 주가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투자 관련해서 뭐 관련주들 어제 먼저 1차적으로 움직였는데 나머지 종목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6,500원 회복 시도는 나왔습니다. 오늘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항 받았는데 만약에 내일 갭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16,5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최근에 계속 쉬고 있었던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뭐 쉬고 있던 구간 굉장히 횡보 기간이 길었었는데 갑갑한 구간의 하단 부분 14,000원 부분을 이미 한번 두들겼다는 거,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는 것만 봐도 워닝 머티리얼도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쉬어가는 이런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그네틱스라던가 AT세미콘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줬고요. 자, LG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원격 진료 UH스케어 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먼저 클라우드 기반 원격 진료의 이 솔루션을 출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관심을 모았는데 14만 원 구간 정도에서 지금 저점 정도만 형성하고 아직 탄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5만 원 구간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7만 5천 원 올 하반기에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회복되면 17만 5천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이버도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이지케어텍의 지분을 인수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43만 원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이 43만 원 뭐 전후 이 구간에 대한 42만 원에서 43만 원 구간에 대한 지지력은 확고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1선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46만 원 도전할 가능성 충분하다. 넘어가면 다음엔 4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와 네이버의 UH스케어 사업 쪽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그 해당 관련해서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같은 UH스케어 관련주들은 뭐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이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연관돼서 같이 오르는 개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월요일 날은 이제 회사 막 복귀하니까 이제 검사 받는 인원이 조금은 줄어 있고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화요일 검사한 사람이 오늘 수요일 날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검사한 사람도 내일 발표되는데 오늘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전후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약간 넘거나 약간 뭐 모자라거나 될 것 같은 현재까지 집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것도 확진자는 뭐 2,000명 전후.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휴가철도 있고 하니 이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쪽. 근데 언택트 관련주는 힘을 좀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은 관련주들 좀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 관련주들 전에 이제 당정회의에 열고 정부랑 더불어민주당이 2조 5천억의 탄소 중립 기금을 마련한다 말씀드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조 7천억 규모의 탄소 중립 기획안을 이제 지금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13개 업종이 좀 강하게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OCI의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OCI, 하나솔루션, S에너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제가 기존에는 하나솔루션이 OCI보다 더 좋다. 왜?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랑 단가 경쟁 붙고 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제 신장 위구르종 얘기 나오면서부터 폴리실리콘 봐야 됩니다. 그럼 OCI 쪽으로 좀 눈길이 갑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칼럼에도 제가 이례적으로 그동안 하나솔루션 말씀드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OCI 쪽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OCI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당분간은 양호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태양광 쪽은 중소기업은 그렇게 썩 이렇게 정이 잘 안 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CS윈드 이 풍력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움직일 때가 되긴 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죠. 움직일 때가 되긴 했는데 최근 이제 수급적으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8만 원 구간을 회복해 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삼강 NNT가 오늘은 조금 개별 이슈까지 동반하면서 조금 더 강했다라는 거. 개별 이슈하니까 이제 휴캠스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에 이 같은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25,000원을 너무 못 넘어가는 것을 넘어갈 때가 이미 충분히 됐고 힘도 충분히 모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만 타게 되면은 25,000원 넘어가면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 금호 미스유학이랑 3조 6,800억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장중에는 뭐 준상한까지 갔습니다. 3만 원도 건드렸는데 멋진 모습 보이면서 이제 2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캠스 오래 기다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후성, KC코트레,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이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는 전일 유니크를 비롯해서 이제 JNK터, 뭐 EM코리아 이런 종목들 움직였는데 오늘은 동아화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 이제 차세대 수소 연리 전지 쪽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16,000원이 저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CIS, 상하프론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뭐 자주 매매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서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휴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 나오는 게 2018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이 뭐 탄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작년 말에 얘기 나온 게 24.4%였죠.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거를 정부에서 30%까지 올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꽤나 상향 조치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기업들이 준비가 되는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여당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35%까지 뭐 추가적으로 올렸죠. 그래서
뭐 탄소 절감 강하게 하는 건 좋죠. 이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는 좋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데 제조업들의 이 충분한 검토랑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환경 관련주들 보시는데 제조업 쪽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나. 24.4에서 목표치를 35로 올리는 거는 좀 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듯이 6위 실리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매력까지 부과되면서 이제 35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35만 원만 유지하면 되고 거래량이 굉장히 잘 붙어갖고 당분간은 뭐 양호한 모습, 최근에 모았던 힘을 분출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들 그동안 셧다운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는데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이제 좀 다소간의 좀 유동성 있는 유동적인 정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넷마블이 25일 날 마블 퓨처 레볼루션 출시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전 다운로드가 117개국에서 무료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이슈인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넘어서 2주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뭐 1위가 꼭 아니더라도 최상단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넷마블의 상승,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번에 14만 5천을 돌파할 수 있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뭐 3일 천하 혹은 일주일 안에 다시 한번 쭉 꼬꾸라진다라고 하면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NC소프트가 내일 출격을 기다리고 있죠. 하루 차이로 불소2가 출시되는데 NC소프트는 그래도 기본 팬층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불매운동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NC 게임에 대한 기본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뭐 85만 원 돌파 가능성 뭐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다음 저항 95만 원인데 95만 원까지 돌파하면 다시금 100만 원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85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되고 이 정도 넘어가는 정도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드래곤 플라이에서도 이제 10월에 스페셜 포스 리전 오브 몬스터즈라는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예정이니까 해당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았고 2,600원 돌파 시도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드래곤 플라이도 이제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한 차례 급등 나오고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 2,600원 저항받고 밀리면은 에이 힘이 좀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스토리 제가 하반기에는 콘텐츠 관련주를 좀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수급 영향력, 심리 영향력으로 속절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콘텐츠도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높지 않느냐, 디즈니도 들어오고 뭐 넷플릭스 계속 잘 되고 있고 언택스 시대에 수혜도 되고 이미 한 번 바뀐 이 넷플릭스의 편안함, 이런 콘텐츠주의 편안함, 뭐 그 외에 많죠. 이 OTT 관련주들의 편안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킹덤으로 이미 뭐 단단한 지위를 확보했고 이제 지리산 대작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만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밀렸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에서 뭐 바로 뭐 31,000원 회복해주는 강력한 모습. 역시 좋은 종목들은 밀릴 때 이제 수급적으로 같이 밀리더라도 회복이 좀 빠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련주도 하반기 좀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휴젤 같은 경우는 GS 컨소시엄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아직 절차는 남아 있지만 1조 7,200억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왜 피인수 기업이 이렇게 밀리느냐? 2조 원 예상했는데 1조 7천억이니까 1조 7,200억이니까 예상 금액보다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점 매수가 일부는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안정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GS그룹이 좀 적극적으로 잘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GS그룹은 GS리테일이 최근에 요기요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M&A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기요 인수하고도 이제 수급 동향 때문에 밀려왔는데 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보면은 A스토리 못지않은 이런 빠른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컴투스는 자체는 약해요. 11만원 회복 전까지는 약한 것이고,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최근에 좀 멋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갭상승 출발했지만 21선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지수대를 잘 유지해준다, 이 가격권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21선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어라는 대작 게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청약일이었는데, 어제 오늘 청약일이었는데, 뭐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34,300원의 이제 공모가의 경쟁률이 무려 654대 1, 그리고 규모는 이제 36조 원 규모니까 최근에 카뱅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데요? 라고 하시면은 현대차의 수소차들 투싼이나 넥소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하고 수소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구나라고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일진하이솔루스가 다음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이 공모 과정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